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당뇨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신부전약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SGLT2 이니비터의 신부전에서의 작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당뇨병이 신부전의 위험인자라는 점입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신부전이 생길 확률이 2배 반이 높고요. 그리고 입원할 확률도 33%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신부전이 약 1%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뇨병 환자에서는 10,000명당 신부전이 160명, 150명 이상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에 신부전의 치료 효과가 더 안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우리나라 10개 병원이 같이 합쳐서 만든 한국 신부전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요. 당뇨병 환자가 신부전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신부전이 있어서 입원했을 때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더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빠질 확률이 한 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전반적이고 이를 두 개로 나누면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없는 두 군으로 나누면 그 경우는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우리나라 10개 병원의 환자들을 8년간 확인한 신부전 레지스트의 결과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신부전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 태어나지 못하고 잘못될 확률이 한 5%였지만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는 한 3%였는데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2배에 가까운 6%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이것은 태어난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한 30% 이상의 나쁜 결과가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나이, 체질량 지수, 신부전의 원인을 다 보정한 다음입니다. 이것이 보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협심증이 더 많고, 그러니까 허혈성 신부전이 더 많고, 나이가 더 많고, 더 뚱뚱한 사람이 많고, 크레아틴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단순한 위험도는 2배 더 높게 달하게 됩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가 조절을 하면 좀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는 게 우리나라의 데이터입니다. 헤모글로빈 A1C가 7% 이하가 되면은 비교적 조절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7% 이상과 7% 이하의 경우에 한 3년, 4년이 지나서 유의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신부전 환자의 결과가 나빠지지만 당뇨병을 잘 관리할 때는 신부전 환자에서 성적이 더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SGLT2 이니비터가 효과적인 혈당 조절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릴 그 뒤의 부분은 혈당 조절을 떠나서 그 자체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입니다. 처음에 연구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엠파레그 트라이얼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엠파레그 트라이얼은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줄이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결과에서 놀랍게 신부전의 발생 가능성이 35%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후속 연구와 후속 분석에서는 SGLT2 이니비터가 왜 신부전에서 좋은 효과가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결과들이 계속 연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전들을 볼 때 혈압을 낮출 것이다 또는 SGLT2 이니비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작용 중에 하나인 체중을 감소시킬 것이다 하는 메커니즘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혈압을 낮추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해보면 대개 혈압이 낮아져서 효과를 발휘할 때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이제 곡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엠파레그 연구에서는 거의 2개월부터 곡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혈압 감소만으로는 이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고요. 체중 감소는 굉장히 가능한 기전으로 생각하지만 체중 감소를 가져온 생활습관 연구에서 볼 때 체중 감소만으로 신부전의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요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어떤 메인 포인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전은
심부전이 있기 때문에 심장 자체에 SGLT2 이니비터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딜레마는 심근세포에서 아직까지 SGLT2 리셉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셉터가 없이 SGLT2 이니비터가 자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연구에서는 다른 몸 안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심근 대사와 에너지 효율에 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데이터입니다. 심장과 브레인 두 가지 장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적적으로 그런 것인지 심장과 브레인 모두 글루코스와 패티애시드 두 가지를 동시에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SGLT2 이니비터를 통해서 다른 장기에 SGLT2가 차단된다면 심장에 분포하는 SGLT1 리셉터에 글루코스가 작용하는 것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걸 이제 쉽게 풀어 얘기하면 심장에 글루코스가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에너지원인 글루코스와 패티애시드 중에 글루코스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고, 글루코스를 이용할 때 한 단위당 ATP 한 단위당 만들어지는 것이 6 정도라면 패티애시드는 5.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소 한 분자를 사용할 때 조금 더 많은 ATP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글루코스가 이용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생각했던, 나쁜 점으로 생각했던 케톤바디가 좀 많이 생기는데요. 케톤바디가 좀 더 휘발성이 강한, 단기간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해보다 우리가 차에서 휘발유를 주로 사용하지만 어떤 때 뭐 특정 상품명인 어떤 원샷 이런 걸 사용하면은 갑자기 이제 엔진의 효율이 증가하는데, 그런 휘발성이 많은 에너지원으로 케톤바디가 사용될 수 있어서 적절한 양의 케톤바디가 좀 더 단기간에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휘발성 높은 고효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뇨 효과인데요. 몸의 체중도 감소하지만 체중 감소가 특히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물을 빼서 몸 안에 있는 체액 저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딜레마 중에 하나는, 그럼 그동안 이뇨제들이 많았는데 이뇨제는 예후를 향상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SGLT2는 재입원율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망률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그전의 이뇨제는 주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같은 정도로 줄이기 때문에 세포 외액이 줄어서 부종이 줄면 좋지만 세포 내에 있는 볼륨이 줄면은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드는데, SGLT2 이니비터에 의해서 제거되는 물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체액 보존의 효과,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을 유지시키면서 몸에서 없어져야 될 세포 외의 저류는 줄여주는 그런 선택적인 볼륨 감소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확실치 않은데 소듐이 같이 빠져나가는 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어떻든 환자 파인딩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SGLT2 이니비터가 신장에 작용하는데 신장에 작용할 때 에너지 소비가 이뇨제보다 작다는 점입니다. 이뇨제는 신장 쪽 측면에서는 신장이 짠해서 물을 빼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글루코스가 재흡수되는 과정에 ATP가 소모되는데 SGLT2 이니비터는 신장에서 글루코스를 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서 글루코스를 흡수시키는 것을 힘을 쓰지 않고 그냥 흘러나가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신장 내 옥시즌 레디칼이 줄어들게 됩니다. 옥시즌 레디칼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옥시즌 레디칼이 생기면은 교감신경 항진이 있다고 생각해지면 이뇨제에 의해서는 교감신경 항진이 일어나면서 이 콩팥에서 이뇨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SGLT2 이니비터는 교감신경 항진을 전혀 만들지 않으면서 볼륨을 제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키드니에 대한 베타블로커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심파세티 액티베이션을 줄여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교감신경 항진이 줄어드는 데이터가 있겠냐? 그 데이터가 다음 데이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자체가 베타블로커는 아니지만 SGLT 이니비터를 사용한 군에서 맥박이 빠른, 맥박으로 반영되는 교감신경 항진이 많은 군에서는 맥박이 좀 줄어드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SGLT2 이니비터를 썼을 때 에너지를 쓰면서 소듐과 글루코스를 빼는 게 아니라
이뇨제에서는 에너지를 쓰면서 빠져나갔던 볼륨이 이 SGLT2 이니비터는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되고, 에너지가 보존됨으로써 옥시즌 레디칼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이 줄어드는 한 가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옥시즌 레디칼이 증가되면은 그 안에서 생기는 모양이 신장세포가 줄어들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신장세포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인데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만들어지는 신장세포가 줄어든다면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빈혈이 생기게 되는데, SGLT2 이니비터가 에리스로포이에틴 증가를 만들지는 않지만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생기는 것을 막는다면 에리스로포이에틴의 분비가 보존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계속 유지되거나 헤모글로빈이 오히려 늘어나는 모양을 보여서 이것도 심부전에서의 산소 공급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메커니즘은 있는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확인됐던 심부전 감소 효과가 당뇨병이 없는 일반 심부전에서 확인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당뇨약을 넘어서 아예 심부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스입니다. 작년에 다파글리프로진이 먼저 나온 다파 하트 페일리어에서 당뇨 여부에 상관없는 모든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17% 정도의 심부전 입원율과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FDA에서 이 약제를 심부전 치료약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주, 그러니까 녹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바로 전주에 나온 것은 엠파글리프로진이 당뇨병 여부에 상관없이 심부전 환자의 대상으로 이젝션 프랙션이 줄어들어 있는 하프랩 환자를 대상으로 엠파글리프로진의 효과를 본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20%, 30%에 가까운 심부전 방어 효과와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어서 이제 다파글리프로진, 엠파글리프로진 두 가지 모두가 심부전 단독의 방어 효과가 확인되어 있어 이제 두 연구를 바탕으로 이 SGLT2 이니비터는 당뇨약을 넘어서 심부전 치료약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파 하트 페일리어와 암페러 연구 두 가지 결과로 나와서 이제 당뇨약을 넘어 SGLT2 이니비터가 하트 페일리어 메디케이션으로 자리 잡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